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종합지수는 강한 상승을 했지만요, 자, 주말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요, 다시 불안감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종합지수가 급락한 이후 반등을 주었던 지난 2월 그리고 7월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2차 전지의 장비주 등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 10월 14일이죠. 코스피 지수는 49포인트 상승한 2212포인트로서요. 자, 하루 만에 다시 2200선을 회복을 시켜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26포인트 상승한 678포인트로서요. 낙폭 심화에 따른 강한 반등세 4% 넘는 상승이 나타났죠. 자,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본 증시가 3.2%, 대만 증시가 2.4%, 중국 증시가 1.8%나 강한 반등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기대론인데, 하지만 주말에 미국 증시가 낙폭이 심화됐어요. 다우가 1.3%, 나스닥이 3%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죠. 즉, 시장 주변 환경이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상회했죠.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 상승했어요. 우리가 8.1% 예상했는데 상회했죠. 거기에 따라서 고강도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도 확산되죠. 자, 이번에 국가통화기금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요, 한 2.9%에서 2.7%로 하향했죠. 거기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10조 8조 원 나왔죠. 자, 시장에서 전망치는 11조 7천억인데 시장을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죠. 이러한 기업 실적 부진, 또 러시아가 우크라 전역에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고, 또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 금지를 하면서 미중 갈등 심화, 또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아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마 선진국 주요국 중에서 영국이 아마 가장 높고, 거기에 따른 이러한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지만은 지난 7월 달에도 같은 상황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왔죠. 자, 차트를 보면요, 지난 이것이 7월 달의 움직임인데 1월 7월 중순에 상당히 지금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자, 일단은 그 전달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얘기죠. 자, 6월 달에 종합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한 14.1% 하락했는데 9월 달에는 13.6%죠. 비슷한 수준이가 낙폭 과대다. 지난 1월 달에도 13% 하락을 하면서 반등을 주는 국면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나쁜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9.1%가 나오면서 나오면서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11.3%가 나오면서 고강도 긴축 정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 9월은 8.2%,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로 8.5%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증시 주변 여건은 불안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금통위에서 지난 7월 13일에 0.5%죠. 포인트가 빅스텝을 밟았죠. 요번에도 10월 12일날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 자, 그렇게 안 밀리는 이유가 일단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얘기죠. 지난 7월 5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서부터 8월 말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이 6조 4천억, 코스피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9일 날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1조 9천. 약간 차이는 있는 건요. 7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뒤늦게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 전서부터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있죠. 1월 달에도 우리가 13% 크게 하락했는데 그때도 하락한 이후에 2월서부터 외국인들이 2월 3일서부터 14일까지 1조 9천.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간이 짧으면서 반등도 짧고, 그죠? 근데 이 지난 7월 달에는 거의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상승 6조 4천억. 요번에는 그 전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그죠? 하락하지 않고 또 지수도요, 이미 크게 하락할 대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지수가 3,300포인트를 찍고 작년에 한 넉 달 정도 하락을 했어요. 2,800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게 반등을 주면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월 달에 3,000에서 2,6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죠. 또 6월 달에 2,700포인트대에서 요번에 2,300까지 갔다가 또 2,300에서 2,540 최근이죠. 여기 때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8월 말 중순경에 2,540 올라갔다가 지금 2,200포인트 하에 했죠. 2,140까지 내려갔으니까 30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큰 흐름상으로도 벌써 네 번째 하락했다.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 1월 달에는 아주 짧은 기간 순매수해서 반등이 짧았지만은 7월 달에는 반등이 외국인이 매수가 확대됐고 또 요번에는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이러한 이벤트, 빅 이벤트가 나오기 전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죠? 그래서 낙폭과대 외국인 순매수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 지난 7월 달에 비해서 하나 또 추가되는 것이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죠. 일단은 증안펀드,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성됐던 10조 원 규모를 다시 지금 개시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또 금융감독원장의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에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겠다란 발언.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 확산. 그러니까 정부의 증시 부양책 등 이러한 국면으로 인해서 물론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나스닥 지수가 또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국내 증시는 이 외국인 매수라든지 지난 7월 달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큰 폭의 그러니까 막 지난 뭐 1월 6월 달처럼 그런 하락세는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지난주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종합지수가 33% 35%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상태면 종목별로 뭐 50% 60%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지금 시장이 불안한다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자. 우리가 97년도 IMF 사태라든지 2008년도의 세계 금융 위기 때 지금보다 종합지수가 더 크게 하락했지만은 1, 2년 안에 다 회복을 시켜줬다. 오히려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낫다. 좀 더 빨리 반등을 나오느냐 안 하느냐는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되는데 이러한 국면으로서 우리가 그냥 매도, 물량 축소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 이제 하모니 관심조 이소장 증권TV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 그럼 빨리 많이 버는 것이 좋은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분산 투자. 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자, 뭐 스마트폰 부품주, 5G 통신 장비해서 요 종목 중에 뭐 한 종목 내지 많으면 두 종목에서 20%. 그리고 뭐 자동차, 2차 전지, 자율 중에 폐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해서 뭐 한두 종목에서 한 20%. 그리고 바이오, K컬처, 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이러한 종목으로 해서 한두 종목에서 한 30%. 그리고 기타 음식료라든지 경기 재개 리오프닝이죠. 그리고 단기 뭐 그리고 현금 이런 포함해서 뭐 한두 종목에서 한 30% 정도.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떤 종목은 좀 치고 가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떤 건 또 바닥권에서 헤매는 그런 종목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지금 현재 하방 규제 덜 빠진 종목도 있어야 되고 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종목도 있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줘야지만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반도체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한데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반도체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미국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죠. 또 TSMC도 그러니까 최근에 대만 증시가 낙폭이 심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TSMC죠. 근데 TSMC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한 80% 가까이 증가를 했다. 이러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난 9월 29일부터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되고 있죠. 아까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1조 9천억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데 이 전기전자 업종에만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이 반도체 IS라든지 리노공업, 패키징의 네페스, 소지 한솔케미칼, 그리고 SNS텍, 그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ISC, 그죠? 우리가 한번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보면요, 좀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가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돼서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 비중이 13.5%로 종전 전망치 12.5%보다 1포인트가 더 높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2025년에는 20%, 2030년에는 50%, 2040년 80%. 그러니까 앞으로 대세 흐름이 미국에도 전기차가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LG에너지 솔루션. 요번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한 5,200억대. 그렇죠? 자,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른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또 진출을 했고서 수주 잔고가 긍정적으로 늘어날 거다. 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니까. 또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케미칼 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포스코 케미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좀 이 2차 전지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 공장이 있고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컬처 저는 이쪽 비중을 30% 두자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도죠. 경기를 조금 다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인데 경기 침체 기업 실적의 부진에도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엔터주 관련 종목들이었죠. 이 부분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음식료 쪽 곡물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하향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마진 높아지죠. CJL 제당 대상, 그리고 리오프닝, 뭐 롯데관광, 호텔신라, 뭐 한국홀마, 대한항공 이러한 종목군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하방 경직 종목, 바닥 대비해서 조금 오른 종목,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종목, 바닥가는 종목 이렇게 구성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다 실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지금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엔터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 좀 나왔던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좀 게임주 쪽인데요. 이 P2E, 그러니까 플레이언 투어 해갖고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PT 게임을 하면은 가상화폐나 대차 불가 토큰, 그러니까 NFT죠. 보상을 얻는 게임을 말한다. 지금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그것을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을 지금 업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게임물 관리위원장이 이 허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도 허용을 해주고 싶다 언급이죠. 그래서 이 P2E 게임에 대한 허용 기대감이 크신다. 만약에 되면은 뭐 하이브라든지 지금 이 NFT 쪽에 지금 진출한 그러한 회사들이 있어요. 엔터 중에서도 거기에 따른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종목군들 엔터주들 계속적인 관심 갖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올해 말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상 능력은 305기가와트 정도에 달할 전망인데요. 불과 2년 전에 보대서 한 2.3배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보면 2025년 배터리 3사의 합상 생산 능력은 올해 대비 3배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2년 동안에 2.3배의 이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이 증가했는데 장비 업체의 수주 잔고는 3배 정도 증가를 했다. 1조 3천억에서 4조로. 근데 앞으로 25년까지 3배가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장비주들의 수주 잔고도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장비주 뭐뭇이 있나 A-프로, D&T, SFA, 하나기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A-프로는 리튬 이온 2차전지 활성화 장비 생산 업체로서요. 주요 고객 LG에너지 솔루션 등 리튬 이온 2차전지 제조업체죠. LG에너지 솔루션. 하나기술도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를 하는데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폐배터리 장비 사업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 국내 2차전지 하나기술도 포함되고 D&T도 그렇죠? 2019년에 2차전지 양극 레저 노칭 장비를 독점 개발을 해서 2020년서부터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나오겠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진출에 따른 계속적으로 공자 증설을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A-프로, 하나기술, SFA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지분을 참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지만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져. SFA도 단순히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보다는 삼성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지만은 저는 SFA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실적이 3분기 실적 상당히 부진한데도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LG에너지 솔루션, 자, 말로 3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또 수혜 기대,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죠? 다 같은 맥락으로 시수가 연중 최저 수준인데도 얘네들은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A-프로죠, 장비죠. 상당히 하방 경직이죠. 이건 누가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 한,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하는데 안 밀리는 거다. 그렇죠? 누가 관리를 해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은 특히 저는 오늘 현대오토 에버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미리 움직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였다가 지난 금요일에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뜨는데 안 뜨죠? 그 이유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A-프로 그리고 뭐 D&T, 그죠? 하나기술,
그리고 SF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SFA 아마 이 지분 투자가 있을 거죠. 뭐 거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관련주도 좀 크게 가다 보니까는 약간 소외를 받지만은 장비주 그죠?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주를 볼까요? 저는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려서 한 30% 정도 향후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엔터주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JYP, 그죠? 자, 먼저 제가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요. 자, 6월 기준으로 엔터주의 부채 비율을 보면은 JYP가 한 20.3% 상당히 낮죠. 부채 비율이. 하이브가 37.4%, SM이 36.7%, YG가 한 29.2%네. 그죠? 6월 기준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요. 이 JYP가 36%예요. 저 하이브가 17%, SM이 11%, 그리고 YG가 18%. YG 엔터 말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영업이익 15.3%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 그런 부분에서 부채 비율은 이 빅4 엔터주 중에서 가장 낮고 부채 비율은 영업이익은 상당히적으로 높고 상당히 회사가 견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분기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죠. 뭐 트와니스, 미니, 이즈 그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요번에 스트레이 키즈도 미니 앨범 냈고 그래서 지금 주문량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거 몇백만 한 200만 장 선주문이 한 237만 장이라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JYP 그리고 엔터주가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오늘 SM이 지난 금요일날 이건 지난번에 또 한번 크게 SM이 올라갈 때 그 재료인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하고 그 올해로 끝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 요것이 지난번에 나와서 주가가 20%대인가 또 크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 또 금요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올해 말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 큰 폭의 상승세. 그러니까 작은 재료로도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달라. 그래서 엔터주 전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중에 JYP가 조금 선두로 토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아까 말한 대로 검사 장비 소켓 부품주죠. 자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도 소켓 업체의 경우 신규 칩 개발을 위한 샘플 소켓 그러니까 업황이 부진해도 샘플 소켓 매출액의 전체 테스트 소켓 제품의 40에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황 부진에도 좀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번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최종 패키지 공정을 마친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장비 소모성 부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이 검사 소켓을 만드는 회사는 ISC 그리고 리노 공업이 있는데 ISC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한 400여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66%가 3분의 2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D램의 그 변동성이 커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하는데 얘는 비메모리 비중이 상당히 크다. 특히 올해 비메모리 소켓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3분기 영업이익도요 한 170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요는 이제 ISC 그죠? 자, ISC 상당히 하방 경직이에요. 남들은 지금 연중 저점 수준에 있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한다. 또 같은 소켓 부품업체인 리노공업죠. 더 약간 또 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에서 리노공업이 리노공업이 치고 가면은 IS도 좀 따라가는 움직이면서 이
소모성 부품업체들, 속해 부품업체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 증가 315억, 하이투자증권에서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이 지금 급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이 자율주행 관련 차량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의 사업 역량 확장되면서 성장력이 이 현대오토보에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현대차에서요, 이 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상용화가 되는데, G90의 레벨 3 차량 주행기술 탑재한 기술을 해서요, 탑재할 계획이죠. 향후에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크게 확장되는데, 여기 내용 보면요,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현대차 기아가 전 세계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이 현대오토에버의 역할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먼저 상승하는 그런 모습세가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은 지수가 크게 그러니까 미리 떠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이러한 종목이 월요일 날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으니까는 한 2, 3일 하락해서 11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시장은 뭐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미 4번에 걸쳐서 이미 지수가 크게 좀 빠진 상태, 그러니까는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 영향은 좀 작아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지난해 6월달 고점 치고 한 넉 달 동안 해서 3,300에서 2,800까지 빠졌다가 12월달에 한번 반등 줬다가 또 1월달에 두 번째 빠졌고, 그리고 옆으로 세워놨다가 6월달에 한번 빠지고 또 2달 반등 줬다가 요번에 지난 9월달에 하락하겠죠. 그런 보세요. 지금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도 그전서부터 2월달에는 잠깐 들어와서 반등은 짧고, 근데 요번에 지난 7월달에는 2달에 거쳐 들어와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요번에는 또 외국인 매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은 받겠지만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빠질 부분은 없다. 특히 연봉으로 봤을 때죠. 이것이 1986년서부터 지금까지 1년을 하나의 봉으로 나타난 건데요. 보통 1년 크게 빠지면 거의 반등 줬다. 물론 요 당시 우리나라 IMF 때는 한 3년 가까이 빠졌지만은 이거는 뭐 나라 전체가 망하니 안 망하니 그런 관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지나고 나서는 거의 1, 2년 안에 다 회복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이 IMF 때는요,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대에서 277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거의 뭐 70%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뭐 종목들은 뭐 보나 마나죠. 그렇죠? 자, 이때도 2200에서 900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심하게 빠졌을 때도 거의 회복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50% 60% 빠진 종목 지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1년이고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나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보다는 그렇죠?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시장 대비해서 하방 경직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회복을 시켜주는 종목군들을 올라갈 때 따라서 하지 말고 그 종목이 2, 3일 하락할 때 좀 관심 가지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